영범씨, 네. 제가 이번에 저렴한 대형차를 좀 사려고 하는데 혹시 차 제대로 고르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차량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K9입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800만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4년식에 20만 킬로가 조금 넘었거든요. 성능 보증 보험은 가입이 안 돼요. 물론 엔진 미션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차량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장비가 좀 많겠죠. 솔직히 뭐 아반떼, 소나타까지만 해도 뭐 할로겐 전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HID 전구나 뭐 이제 LED 미등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요것만 나가도 통째로 교환해야 되니까 중고로 교환을 해도 5,6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전자장비부터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만 5,60만원이에요. 저쪽도 교환하고 뭐 통풍 시트 망가지고 여러가지 전자장비가 망가지면 800만원 뭐 900만원 주고 이런 차를 사시더라도 수리비로 1,000만원씩 또 나오실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엔진 미션만 짱짱하면 된다? 그런 게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엔진 미션은 좋아야겠지만 20만 킬로가 넘어서 솔직히 엄청 좋은 상태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만 킬로미터 대비해서 좋은 상태, 이런 걸 엔진 미션을 좀 주축으로 봐주시고, 이런 전자장비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엔진오일 뭐 누유는 누유마다 뭐 1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100만원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런 램프나 안전장비, 사이드미러 하나만 고장이 나도 그냥 30-4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이렇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고장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나 고장나 있는데 놓치고 넘어갔다 그러면 일단 옵션 값이 여기 신차가 기준에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부품 값이나 이런 것만 100만원이지 공인 비용이랑 대시보드 다 드러내고 하면 이것도 거의 150만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전자장비 하나하나씩 다 여러 번 작동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빼기 전에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람다 엔진 그 CVVT 소음 있잖아요, 이 차량은 나진 않았어요. 아직 열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시동 걸어보면서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차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일 캡을 한번 열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20만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 오일 색깔이 요 밑에까지 다 찌들어져 있다 그러면 엔진오일 교환을 잘 안 하고 관리를 안 한 차량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20만 킬로는 됐는데 아무리 엔진오일 교환을 잘 했다고 할지언정 이 부분이 엄청 깔끔하진 않아요. 오일 캡이 엄청 새 것 같다 그러면은 솔직히 오일 캡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어느 정도 오일 관리는 잘 했구나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키로수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오일이나 부동액 탱크에 오염 불순물이 좀 많이 껴 있어요. 엔진 오일도 엔진 오일 캡에 이렇게 오염이 좀 눈에 보이듯이 부동액 통이랑 브레이크 오일 통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차는 오일 관리를 그래도 주기적으로 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오일 통이 그래도 깔끔한 편이에요. 교환 주기를 한참 지나서 교환을 안 하거나 그런 차량은 아니고 그래도 교환 권장 주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교환을 한 걸로 유추가 됩니다. 이제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핑크색 부동액이잖아요. 핑크색 부동액은 2020년도 이후부터 현대기아에서 부동액 색깔이 녹색에서 핑크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차량은 최소한 2020년 이후에 부동액을 교환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유낙하 교환 방법이 있고 순환식 교환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색깔이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완전 다 빼고 하거나 아니면 순환식으로 깔끔하게 교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겉벨트라고 워터펌프랑 발전기랑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려주는 벨트가 있어요. 이런 벨트가 이렇게 워터펌프랑 부동액이랑 보통 세트로 교환을 많이 하거든요. 벨트 상태도 같이 봐주시면서 이게 검정색이고 아직 이렇게 영어랑 숫자 마크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보인다 하면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모품 관리를 전차주분이 잘 해줬다, 괜찮은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유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유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구매하시면서 철철 흐르고 막 뚝뚝 떨어지는 정도다 그런 당연히 바로 수리를 해야겠지만 20만 킬로 차량을 제가 좀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한 10대 중에 한 7대 정도는 누유가 어디에선가는 조금씩은 있거든요. 누유까지 아예 없는 너무 깔끔한 차량을 찾는 거는 솔직히 욕심이고 어느 정도의 좀 타협점은 필요해요. 근데 대신에 지금 당장 수리해서 비용이 막 100만원씩 나오는 차량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본넷을 열어서 엔진룸 안에 확인
확인을 해봤을 때는 요 정도만 확인을 해줘도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모두 다 깔끔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는 빠져있는 게 현실이에요. 몇백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놓고 바로 판매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정비 비용은 생각을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형차다 보니까 뭐 아반떼 소나타 보다는 1,200만원 정도는 그냥 내가 고장난 걸 수리한다, 소모품 교환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매를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의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금에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차량을 가져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숫자상으로 키로수만 막 몇만 킬로 좀 줄고 하지만 20만 킬로나 23만 킬로나 크게 다를 건 없잖아요. 나는 20만 킬로미터 차 완벽한 걸 찾아서 기름만 넣고 타겠다,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조금 더 가오가 있는 차를 구매를 하시는 건데 외관에 막 기스가 있고 막 휠이 다 까져 있고 누렇게 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펜다나 이런 외판 부위를 긁게 되면 녹이 슬거나 외관적으로 보기 흉해서 바로 수선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냥 두면서 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하지만 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정말 크게 파먹지 않는 이상 휠 밸런스에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서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외관도 좀 중요하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실내로 넘어와서요, 저는 핸들 가죽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대부분 운전자 포지션이 이렇게 좀 많이 운전을 하시죠. 왼손을 핸들에 많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어쩔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게 까져버린다면 관리를 그렇게 잘 하진 않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서 사용감도 쭉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무리 한번 시동을 걸어서 100km, 200km를 가도 20만 킬로면 몇백 번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데가 다 찢어져 있거나 노란색 스펀지가 빼꼼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운전석도 운전석이지만 뒷자리 그리고 조수석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내, 외관, 엔진 미션 등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이 전차주분이 얼마나 좀 관심 있게 탔는지, 내 차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너무 완벽한 차량은 없겠지만 한두 가지는 조금 아쉬워도 나머지 부분들은 좀 차량을 잘 고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만 킬로미터 넘는 차량을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같은 예산대 내에서 연식이냐 키로수냐에 따라 저는 키로수가 많아서 감가된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연식이나 키로수가 모두 다 좋고 옵션도 좋은 차량이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좋은 차량을 고르시고 싶다 하시면 점검 방법은 이렇게 한번 따라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모르시겠다, 20만 킬로 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대신해서 잘 봐드리고 좋은 거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입차나 다른 브랜드 차량들도 정리를 해서 보시기 편하게 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